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논어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논어 하기편 11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왈 부재관기지하고 부몰관기행이니 3년을 무게어부지도라야 가히 효인이라. 그러면 자왈 부재관기지부터 한 글자 한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부가 나오는데 당연히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있을 제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 관자는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자는 여기서 지시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이고 두 번째는 자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뜻 지자는 말 그대로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왈 부재 관기지를 해석하면 첫 번째,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그분의 뜻을 살핀다. 두 번째,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그 자식의 뜻을 살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몰 관기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앞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몰자부터 보겠습니다. 빠질 몰자는 죽다, 돌아가시다로 해석합니다. 이 구절의 그 기자 역시 지시대명사로 쓰였고 아버지나 자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일 행자는 행동이나 행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부몰 관기행을 해석해보면 첫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행적을 살핀다. 두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식의 행동을 살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3년 무게어부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은 상을 입는 3년을 말합니다. 육아에서 왜 3년상을 치르는가 하면 자식이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는데 3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논어 양화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편에서 공자는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후에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을 무자는 뭐뭐 하지 말라 라고 해석합니다. 고칠 개자는 고친다는 뜻입니다. 어조사 어자는 A, B 패턴으로 B를 A 하다로 해석합니다. 갈 지자는 관형격 어조사로 뭐뭐의로 해석합니다. 길 도자는 방식 또는 합리적인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무게 부지도는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라 라고 해석합니다. 다음 가위 효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는 뭐뭐라 이를 수 있다로 해석합니다. 효도 효자는 뜻 그대로 효라고 해석합니다. 어조사 의자는 단정 종렬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가위 효의는 효라 이를 수 있다로 해석합니다. 이제 전체 문장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부재관기지하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그분의 뜻을 살피고 혹은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그 자식의 뜻을 살피고 부몰 관기행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행적을 살펴야 하니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식의 행동을 살펴야 하니 3년을 무게 부지도라야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가위 효인이라 효라 이를 수 있다. 이제 문답식으로 앞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재관기지와 부몰관기행에서 기를 누구로 볼 것인가? 두 번째,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는 것이 왜 효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학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는 아버지와 자식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논어 집주에서는 자식으로 풀이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자식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그 뜻은 알 수 있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그 행위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선악을 알기에 충분하다. 이런 견해는 그 자식된 자의 성품을 알기 위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그 자식의 생각을, 돌아가셨을 때는 그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청나라의 학자인 전대흔은 아버지로 푸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부재관기지, 부몰관기행이라 하신 공자의 말씀이 효를 논한 것인가 관인을 논한 것인가? 경문에 말한 가위 효이로서 고찰해 보면 효를 논한 것이고 관인을 논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미 효를 논하였으니 아버지의 지행을 관찰하는 것으로 푸는 것이 옳다. 이 주장은 이 장에서 공자께서는 효에 대해 논한 것이고 그 자식의 인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를 아버지로 풀이해 아버지의 뜻과 행동을 따르는 것이 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제 생각에도 이 장에서는 공자가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대흔의 견해에 따라서 아버지로 푸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송의 학자인 윤도는 만약 도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아도 좋지만 도가 아니라면 어찌 3년을 기다리겠는가? 그렇다면 3년 동안 고침이 없다는 것은 효자의 마음에 차마 할 수 없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윤도는 도를 긍정, 부정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도리의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도가 아니어도 3년 동안 고치지 않는 것이 효인 까닭은 자식이 차마 아버지의 방식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에서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딩은 중국 현대 주석가인 양보진을 언급하며 양보진은 도는 아버지의 합리적인 부분을 가리킨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합리적인 것을 3년 이후에는 고쳐도 좋다는 것인가?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아버지의 합리적인 부분이라는 말인가? 내 추측으로는 공자의 논리는 아버지를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 리딩은 아버지의 방식을 합리, 불합리로 나누려는 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게 공자의 논리라고 주장합니다. 아버지가 좋든 싫든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는 것이 효인 까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논어 하기편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벗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